최적화 일치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봉제 공장 생산관리 20부작 중 5번째 시간으로 과학적 작업물 배치에 대한 주제를 확인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리나 배치 팁이 아니라 작업자의 손과 동선, 도구 접근성, 피로도와 효율성까지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전달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작은 위치 변화가 하루 1시간 이상의 작업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는가? 작업대의 높이와 각도,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도구 배치 기준과 사례는 무엇인가? 오늘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작업물 배치의 개념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2. 작업 위치, 방향, 높이 설계의 핵심 원칙. 3. 인체공학 기반의 작업 공간 설계 방법. 4. 도구와 자재의 배치 최적화 기준. 5. 시뮬레이션과 사례 기반의 실전 적용법. 6. 자주 묻는 질문 Q&A. 7. 오늘 내용 정리 및 다음 주제 예고.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작업물 배치의 개념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작업물 배치는 단순한 작업대 위 정리가 아닙니다. 이는 작업자의 동선, 공정 속도, 작업 정확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로서 봉제 공장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잘못 배치된 작업물은 생각보다 큰 낭비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매 공정마다 손을 뻗어 도구를 찾고 허리를 굽혀 자재를 꺼내야 한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피로 누적과 시간 손실을 의미합니다. 효율적인 작업물 배치는 다음 3가지 핵심 목표를 갖습니다. 반복 동작, 최소화 손의 이동, 허리 회전, 팔의 상승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을 줄임. 위치의 일관성, 도구와 자재가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 작업자의 동작을 습관화함. 작업 흐름, 정렬, 자재가 투입되고 봉제되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관되게 유지됨.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여성복 봉제 공장에서 작업물 위치를 바늘 기준 20cm 앞에 고정하고 자재 투입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일한 결과 전체 작업 흐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공정당 작업 시간이 평균 6.3초 단축으로 생산성은 물론 작업자 피로도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작업물 배치 하나만으로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손으로 일하지만 배치는 두뇌의 연장입니다. 잘 설계된 배치는 작업자의 집중력을 유지시켜주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없이 정확한 생산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조건인 작업 위치, 방향, 높이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위치, 방향, 높이 설계의 핵심 원칙. 작업물 배치를 보다 정밀하게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위치 선정, 방향 설정, 작업대 높이 조정이라는 3가지 핵심 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3요소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라인 전체의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째, 작업물의 위치입니다. 작업자가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작업물이 있어야 하며 그 위치는 항상 일정해야 합니다. 일정한 위치라는 조건은 단순히 좌우 정렬이 아니라 작업자가 눈을 돌리지 않고도 손이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이 위치 선정은 작업자 개인의 신체 치수, 팔 길이, 손 크기, 앉은 키, 시선의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바늘에서 15에서 25cm 이내의 전방에 작업물이 배치될 것. 작업자가 허리를 숙이지 않고 손을 앞으로 뻗었을 때 닿는 거리. 공정의 성격에 따라 좌측 또는 우측 배치 여부 결정. 그리고 왼손잡이용 배치 고려. 둘째, 작업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봉제 공정은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앞에서 뒤와 같은 물리적인 흐름뿐 아니라 공정 간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서 작업물을 받아 봉제를 하고 오른쪽으로 넘겨주는 방식이 표준이라면 그 방향성에 따라 작업대의 높이, 도구 위치, 작업자 시선까지 정렬되어야 합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작업자는 작업물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매번 손을 돌려야 하고 이 과정은 팔의 회전 운동을 반복하게 만들어 피로도를 누적시키며 심한 경우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향 불일치는 생산 흐름에 혼선을 주며 공정 간 오해나 작업 누락의 가능성도 높입니다. 셋째, 작업대의 높이 맞춤입니다. 테이블의 높이는 작업자의 앉은 키와 작업 방식에 따라 맞춤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서 작업자의 장기 근무 유지 가능성과 집중력 유지, 정확한 작업 품질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권장됩니다.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 팔꿈치보다 3에서 5cm 낮은 높이, 서서 작업하는 경우
팔꿈치와 같은 높이 또는 그보다 2에서 3cm 낮은 높이, 기계의 침판 높이와 테이블 높이의 일치, 작업 테이블이 너무 낮으면 작업자는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이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너무 높으면 어깨를 들고 작업하게 되어 승모근 긴장과 목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대의 높이는 작업물의 자연스러운 슬라이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도구나 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 경사 설계 또는 미끄럼 방지 처리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더욱 고도화된 공장에서는 작업자의 신체 치수를 기준으로 조절 가능한 높이 조절 기능을 가진 작업대를 도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높이 조절 가능 작업대 이외에 새로 개발되는 특종 기계는 기본적으로 높이 조정이 가능한 기기도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독으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작업물의 위치가 최적이더라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위치와 방향이 완벽하더라도 높이가 잘못되면 장시간 작업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이 세 가지 원칙을 동시에 시뮬레이션하고 작업자 본인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맞춤형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실제 성공 사례로는 한 OEM 니트 봉제 공장에서 기존의 일괄 75cm로 고정되었던 작업대를 작업자의 앉은 키와 팔 길이에 따라 71에서 78cm로 개별 조정한 결과 공정별 시간 단축은 물론 작업자의 집중 시간이 늘어났고 불량률은 1.6%에서 0.9%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 중년 여성 작업자들의 이직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작업 위치, 방향, 높이 설계는 봉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지만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세부적인 조정과 현장 중심의 피드백이 합쳐질 때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내며 공정 간 연결성과 작업자 만족도, 그리고 품질의 일관성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3. 인체공학 기반의 작업 공간 설계 방법. 작업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이는 작업자의 동작 하나하나와 밀접하게 연결된 작업의 무대이며 그 설계에 따라 생산성과 건강, 나아가 이직률과 작업 만족도가 결정됩니다. 특히 봉제 공장과 같이 반복 작업이 많고 장시간 작업이 지속되는 현장에서는 인체공학적 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체공학 기반의 설계란 작업자의 신체 특성과 행동 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자연스럽고 피로가 적은 방식으로 작업 환경을 구성하는 접근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작업 동선의 간결화입니다. 작업자는 작업물, 부자재, 도구, 폐기물함 등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이때 작업자는 찾는 시간이 아니라 실행 시간에 집중해야 하며 손과 팔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범위는 인체공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최적 작업 영역, 가슴 앞 25에서 40cm 이내. 자주 쓰는 도구나 부자재가 이 안에 있어야 함. 허용 작업 영역, 팔을 완전히 뻗었을 때까지의 범위. 하루 10회 미만으로 사용되는 장비 배치. 비추천 영역, 팔꿈치 위, 허리 아래, 머리 위 영역.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요구되므로 사용 지향. 둘째, 작업 자세 유지가 가능한 좌석 및 바닥 설계입니다. 많은 공장에서 간과하는 요소가 바로 작업자 좌석입니다. 단순한 의자 대신 요추 지지 기능이 있는 의자, 발판이 있는 구조, 쿠션 압력 분산 기능,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 또한 적정 탄성의 매트를 깔아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다리 피로도를 낮춰야 하며 진동 흡수 기능까지 갖추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셋째, 시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고려한 배치입니다. 사람의 시야는 앞쪽 30도 내외를 가장 선명하게 인식합니다. 따라서 작업 대상은 그 영역에 위치해야 하며 작업자가 고개를 들거나 숙이지 않아도 되는 높이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기계 본체, 조작 판넬, 경고등, 품질 표준서 등이 배치되는 위치는 모두 시선 흐름 분석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넷째, 적절한 조명, 온습도, 소음 관리입니다. 생산성은 밝기와도 직결됩니다. 인체공학적으로는 700에서 1000룩스의 국소 조명이 바람직하며 자연광을 보완하는 LED 조명이 권장됩니다. 또한 실내 온도는 20에서 26도,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되도록 하고 소음은 60dB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 쾌적함을 넘어서 집중력 유지와 작업 오류 방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다섯째, 작업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미세 설계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를 받쳐주는 암레스트, 발을 쉬게 해주는 발걸이, 좌우 회전이
가능한 스툴, 정적 동작을 분산시켜주는 미세 진동대 등의 도입은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긴 시간 앉아있는 작업자를 위한 2시간 단위 스트레칭 루틴 배포와 짧은 휴식 2에서 3분 쉼표 시스템 도입은 전체 피로 누적을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국내 한 여성복 생산 공장에서는 인체 공학적 설계 개선을 통해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조명 조도를 기존 400룩스에서 850룩스로 조정하고 작업대 앞에 2cm 두께의 방진 매트를 설치하였으며 작업자의 의자에 요추 지지대를 부착했습니다. 3개월 후 이직률이 32% 감소하였고 작업자들의 주간 병가 건수가 60% 가까이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품질 이슈와 재작업 건수도 함께 감소하여 전반적인 생산성과 안정성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쳤습니다. 이처럼 인체공학 설계는 보이지 않는 곳의 품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작업자의 건강과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이는 단순히 설비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공정 전략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4. 도구와 자재의 배치 최적화 기준. 봉제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도구와 자재의 배치는 단순한 정리정돈을 넘어서 전체 생산 흐름과 직결되는 전략적 요소입니다. 작업자는 하루 수백 번 손을 움직이며 재료를 들고 도구를 꺼내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1초, 2초의 미세한 지연이 누적될 경우 작업자의 피로도는 물론 생산성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 핵심 도구의 위치는 항상 동일하고 반복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작업자의 손이 가장 자연스럽게 닿는 거리, 즉 옵티멀 존의 초크, 가위, 실밥, 제거기, 보조 클립, 재단자 등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배치되어야 하며 이 위치는 절대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손이 도구를 기억하게 되면 작업자는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효율적인 움직임을 지속할 수 있고 이는 작업 속도 향상뿐만 아니라 오작동 감소에도 기여합니다. 둘째, 자재의 흐름은 생산 흐름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단물이 왼쪽에서 들어와 봉제가 이루어진 후 오른쪽으로 넘어간다면 재단된 자재는 왼쪽 상단에 배치되고 작업 완료 후 다음 공정으로 넘길 수 있도록 우측 전방에 다음 공정 박스 또는 패널이 위치해야 합니다. 이때 자재는 반드시 작업 순서에 따라 정렬되어 있어야 하며 중간에 뒤섞이거나 방향이 틀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공급 방식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푸시 방식 아닌 풀 방식 필요할 때 끌어오는 방식이 더욱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작업자 스스로 자재 수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공정 사이의 재료 박스, 바구니, 슬라이딩 트레이 등은 일정한 규격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표준 적재량과 최대 적재량이 시각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 관리와 배치 유지 점검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초기 설정만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업자의 습관, 생산 조건, 공정 변경 등으로 인해 배치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주 1회 도구와 자재 위치를 재점검합니다. 재점검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관리하고 정리 상태를 평가하는 시각화된 관리 지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의류 OEM 공장에서는 도구 위치를 표준화하고 작업 순서에 따라 QR코드로 도구 배치 사진을 작업대 위에 부착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규 작업자의 현장 적응 속도가 40% 이상 단축되었고 도구 재배열에 걸리는 시간이 하루 1시간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인력 교체율이 높은 현장에서 큰 효율을 발휘하며 한 사람이 빠져도 라인은 계속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이처럼 도구와 자재 배치는 단순한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와 공정의 흐름, 그리고 품질과 납기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일관성, 접근성, 흐름 중심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시뮬레이션과 사례 기반의 실전 적용법. 이론적인 원칙을 현장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작업 시뮬레이션과 개선한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장 관찰과 영상 분석입니다. 특정 작업 공정에서 작업자의 손과 팔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도구에 접근하는데 몇 초가 소요되는지, 자재를 들고 회전하는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 관찰하고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이 영상은 동작 분석 프로그램의 타임 스터디 소프트웨어를 통해 세부 동작 단위로 나누어져 측정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 영역 병목 또는 과잉 동작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정에서는 재단물이 작업자 좌측 뒤에 있어 매번 허리를 많이 돌려야 하며
도구가 두세 개씩 겹쳐 있어 필요한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배치는 개선의 우선순위로 분류합니다. 세 번째는 개선한 설계와 프로토타입 적용입니다. 작업자 피드백을 반영해 도구의 위치를 바꾸거나 작업 테이블 옆에 슬라이딩 트레이를 부착하고 자재를 앞으로 당겨주는 롤러대를 설치하는 등의 개선안을 현장에 시험 도입합니다. 네 번째는 효과 검증과 지속 피드백입니다. 기존 공정과 변경 후 공정의 소요 시간, 작업자의 동작 수, 오류 발생 빈도, 생산량 등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치화합니다. 작업자에게는 사전 사후 설문을 통해 신체 피로도, 작업 편의성, 공정 만족도 등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소규모 봉제 공장에서는 단추 달기 공정에서 작업대의 높이를 조정하고 도구 배치를 왼쪽 전방으로 이동시켰으며 작업물 쌓이는 위치를 정면 우측 하단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당 평균 9.7초 단축, 하루 360벌 생산량 기준으로 약 58분의 작업시간 절감하였으며 총 12%의 생산기간 단축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작업자들이 덜 피곤하고 덜 반복적이며 더 빨라졌다는 정성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시뮬레이션과 사례 기반의 실전 적용은 현장 개선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도구이며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데 가장 현실적이고도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소규모 공장일수록 인프라 변화보다 작업 효율 개선이 더 빠르고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도구 위치를 매번 바꾸면 안 되나요? 작업자는 무의식적인 손 움직임에 의존하기 때문에 도구 위치가 바뀌면 생산성 저하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구 위치는 표준화되고 고정되어야 합니다. 작업자마다 도구 선호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초기에는 작업차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라인 전체의 일관성을 위해 표준 배치가 필요하며 현장 교육과 피드백을 통해 적응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뮬레이션 없이도 개선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수치와 영상 자료 없이 개선하면 주관적 판단에 머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효과 측정과 팀 내 공유를 위해 시뮬레이션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중소공장에서도 이런 개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별도 설비 도입 없이도 테이블 위치 조정, 도구 트레이 부착, 자재 정렬만으로도 10% 이상 효율 향상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개선 효과는 어떻게 유지하나요? 개선 사항은 표준화 문서화 후 교육 자료로 제작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유지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와 시각화된 기준이 특히 유용합니다. 7. 결론.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적 작업물 배치의 전반적인 개념부터 구체적인 원칙, 설계 기준, 실전 적용 사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작업물과 도구의 배치는 단순히 어디에 둘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흐름, 품질, 작업자 건강, 조직 효율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의 대부분은 반복 동작의 불합리함, 손의 이동 거리, 재료의 방향, 테이블 높이 등의 미세한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소개한 방식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표준화된 원칙을 적용하며 현장 중심의 개선을 실행한다면 소규모 공장에서도 충분히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번째 주제, 신속한 라인 변경과 랩업 기간 단축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과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산 관리의 깊은 지혜와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